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은 실과 4단원 발명과 로봇, 그 중에서도 소단원 2 개인정보와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8쪽부터 69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술 시간과 합쳐서 나만의 연필꽂이를 제작해 보았죠? 각자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질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참 놀라웠답니다.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설계했던 설계도에 따라서 연필꽂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6학년 친구들은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어떤 재료를 활용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들은 우리 모두 겪어봤을 이야기를 다룬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 기기만 보고 있네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자기 전 또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우리 모습이네요. 아마 우리 6학년 친구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사이버 공간에서 예절을 지키는 방법과 사이버 중독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인터넷과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기기 하나만 있으면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보이는 아이콘들은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는 SNS인데요. 이렇게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사이버 공간 혹은 사이버 세계라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은 가상의 공간입니다. 다수의 이용자가 이 공간에서는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어요. 이용하기에 따라서 선하거나 악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예는 선한 예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덕분을 챌린지라는 예입니다. 다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SNS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입니다. 누게릭벽을 안고 있는 환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작한 이벤트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퍼져 많은 일반인, 연예인들도 이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힘들어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악플과 악성 댓글이 있습니다. 이 악성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지요. 화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초등학생부터 성인들까지 악성 댓글을 겪은 비율이 참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은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나의 존재가 사이버 공간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 나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면성입니다. 비대면성은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나의 감정과 기분을 만났을 때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더 신중하게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세 번째로는 개방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때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약점이 되는 말이나 사진을 단기간에 배포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일상생활보다 예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티켓이라고 하는데요.
네티켓은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뜻합니다. 따뜻한 사이버 공간은 우리가 함께 네티켓을 지켜야 실현할 수 있겠죠.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생기는데요. 2007년 6월 25일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보통신윤리 강령을 만들고 배포했습니다. 바른 언어와 예절을 지키고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이용하며 따뜻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할 사이버 예절 5계명을 만들어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만든 네티켓 10계명입니다. 인간임을 기억하라, 실제 생활에서 적용된 것처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처럼 네티켓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오른쪽에는 인천 청량중학교에서 만든 네티켓 25계명입니다. 플로리다 대학교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앞에 보이는 10계명 혹은 25계명을 참고해서 나만의 사이버 예절 5계명을 만들어 보거나 좋은 것은 그대로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학습지 한번 적어볼까요? 활동 2. 사이버 중독의 의미를 알아보고 자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중독은 정보 이용자가 지나치게 통신기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신기기란 개인 컴퓨터, 스마트기기, 휴대전화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중독 중에서 통신 중독, 리셋 증후군, 게임 중독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통신 중독이란 채팅, 정보 서핑, 쇼핑 등 인터넷을 과도하게 즐겨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에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서의 삶보다 인터넷에서의 삶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리셋 증후군은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처럼 현실 세계도 리셋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증후군입니다.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생각해서 생기는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 번째로 게임 중독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수준을 넘어 중독증을 유발할 정도로 게임을 과도하게 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중독을 의미합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과 직장인들은 현실 세계의 일상을 위협받을 정도로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때 스스로 조절하고 게임 시간을 계획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중독은 왜 유해할까요? 바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해롭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신체적으로 어떤 점이 유해하고 정신적으로 어떤 점이 나쁜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으로 유해한 점을 살펴볼게요. 안구 건조증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었을 경우 안구 건조증에 걸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다가 점점 염증이 나타나고 이물감이 느껴지고 눈이 충혈되고 결국에는 눈앞이 뿌옇게 보이고 시력이 저하되는 시각장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북목 증후군인데요.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이용할 경우 자세가 바르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거북목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적인 측면의 유해한 점을 살펴볼게요. 심리 문제입니다. 사이버 중독에 빠지면 과도한 스트레스, 자존감의 하락, 우울과 불안, 폭력, 충동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뇌 MRI가 보이나요? 코카인, 마약 중독자의 뇌와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자의 뇌에서 보이는 스트레스 정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문제입니다. 현실 세계가 아닌 사이버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인 생각을 억제하지 못하고 살인, 폭력, 자살을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사이버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자신을 판단하여 미리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해볼까요? 스마트폰 사용시간 그래프를 보면 10대에서 20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가장 길다고 하네요. 우리 6학년 친구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스스로 진단해봅시다. 학습지 2번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문항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숫자를 번호 옆에 써봅시다. 각 문항에 솔직하게 답을 해야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문항에 대한 자신의 점수를 번호 옆에 써봅시다. 1번, 사이버 기기의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2번, 사이버 기기를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3번, 사이버 기기를 사용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4번, 사이버 기기를 사용하느라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한다. 5번, 사이버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시력 등의 문제가 생겼다. 6번,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사이버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 7번, 사이버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8번, 사이버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9번, 사이버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0번, 사이버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자꾸 떠오른다. 11번, 사이버 기기를 사용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12번, 사이버 세상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13번,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더 많다. 14번, 실제보다 사이버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15번, 사이버 기기 사용 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16번, 사이버 기기 사용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17번, 사이버 기기를 사용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다. 18번, 사이버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9번, 사이버 기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20번, 주위 사람들이 내가 사이버 기기 사용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점수는 총점 A, B, C 4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총점은 1번에서 20번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A는 1번에서 6번까지만 합계를 구해주세요. B는 8번에서 11번까지만 합계를 구해주세요. C는 17번에서 20번까지만 합계를 구해주세요. 합계를 구한 다음에 학습지에 있는 총점 오른쪽, A 오른쪽, B 오른쪽, C 오른쪽에 각각 수를 써넣어 주세요. 사이버 기기 사용 습관 진단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먼저 총점이 46점 이상일 경우에는 고위험 사용자군입니다. A점은 14점, B점은 10점, C는 12점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고위험 사용자군입니다. 네 점수 모두 기준치 이상이라면 정말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고위험 사용자군은 사이버 중독 성향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이 요청되고 스스로도 사이버 사용 중독이라고 느끼며
학업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기피하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성격적으로 자기 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며 충동성이 높다고 합니다. 총점이 41점에서 45점이거나 A점이 13점, B가 9점, C가 1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해당됩니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집착을 보입니다. 학업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인 불안정감을 보이지만 학생 스스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느낍니다. 계획적이지 못하고 자기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자신감도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총점이 40점 이하이고 A가 12점 이하, B가 8점 이하, C가 9점 이하인 학생들은 일반 사용자군에 해당됩니다. 일반 사용자군은 인터넷 중독 문제가 없다고 느끼며 심리적인 정서 문제나 성격적인 특성에서도 특이한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이 잘 관리되어 있고 사이버 기기를 건전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어떤 집단에 해당되나요? 활동 3은 사이버 생활계획표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내가 버려야 할 습관과 들여야 할 습관을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버려야 할 습관이 자기 전 스마트폰 보는 습관이라면, 들여야 할 습관은 불 끄고 핸드폰 만지지 않기가 있고, 버려야 할 습관이 맞춤법을 무시하고 카톡하는 것이라면, 들여야 할 습관은 카톡할 때 맞춤법을 지키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들여야 하는 습관을 써보았다면 이 습관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봅시다. 먼저 계획에 이름을 붙입니다. 선생님은 내 눈 지키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내 눈을 지키기 위해서 2단계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씁니다. 선생님은 잠자기 전에 불 끄고 휴대폰 보지 않기로 써봤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보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어야겠죠. 선생님은 2가지로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잠잘 때 휴대폰은 거실에서 충전시키기. 2번째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불을 켜고 휴대폰을 보기로 써보았습니다. 4단계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건데요. 나 스스로 실천이 잘 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죠.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방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를 거실로 옮길 수 있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계획한 계획표를 실천해 볼까요? 실천 여부를 아래에 있는 배터리에 체크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목, 금, 토, 일, 월요일까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알아보았고, 사이버 중독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사이버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서 5일 동안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